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혹시 잘 들리시는지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잘 들리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네,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홍보소위장을 맡고 있는 거미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조합 어른들 전부 별명을 쓰고요. 저는 지금 현재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 7세 여아를 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네, 제가 어, 오늘 설명회를 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조합원분들하고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잠깐 얼굴 보여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들 아이들은 이제 배우자들에게 맡기시고 네, 주말에 설명회 하러 왔습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저희 어린이집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먼저 어린이집을 온라인으로 투어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순서는 저희 어린이집 소개랑 그리고 공동육아라는 것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소리나는 에서의 교육하고 일상 알려드리고 그리고 부모 보내고 있는 부모들 경험담 공유하고 등원절 잘 알려드리고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 받을 텐데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채팅으로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까 보셨죠? 저희 조합원들도 같이 지금 영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에게 꼭 질문하지 않으셔도 그냥 채팅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같이 계신 조합원들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채팅창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소리나는 어린이집 소개부터 해볼게요.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부모가 출자하고 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입니다. 여기 사진이 저희 어린이집 모습인데요. 이따가 투어 때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린이집은 1996년에 개원해서 이게 자료가 2024년 11월 거라서 네. 2025년 2월 아직 졸업 전이니까 졸업 전 현재는 17가정에 18아동 보육 중이고요. 현재 정교사 2명 포함해서 담임교사 3명, 보조교사 3명, 조리교사, 청소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은 저희 조합이 소유 중이에요. 그래서 조합 그 어린이집이 뭐 임대 문제 때문에 뭐 이사 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소개를 드렸으니까 먼저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러면 투어를 저희 조합원 파두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7세 딸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3살 때부터 다녔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이 공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단독주택을 조합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화면이 좀 카메라가 넓게 보이면 잘 보일 텐데 제가 셀프로 이렇게 일단 마당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 입구부터 이제 여기가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밖에 마당에서 아이들이 정말 땅을 파고 많이 놀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애들 눈싸움도 하고 계속 밖에서 놀고요. 여기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화면각이 안 나서 나중에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기 그물로 된 데가 있죠. 저기는 모래사장 같은 모래놀이터 같은데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이제 땅을 파면서 이 땅을 끝을 파면 지구 끝이 나오나 반대편이 나오나 이런 거 서로 막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탐구하고 놉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은 저기 걸쳐져 있는 사다리가 있죠. 저 사다리는 여기 소리나는 텃밭이라고 바로 담장 뒤가 텃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사시사철 이제 좀 있으면 입춘 지났으니까 씨 뿌리기 해서 밭 뒤엎고
애들이 이제 직접 감자도 심고 뭐 토마토 모종도 심고 해서 길러서 먹고, 그거 진짜 아이들이 그걸로 뭐 피클도 담가서 먹고 상추도 뜯어서 아침에 조리사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네, 다른 곳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책 읽는 공간에서 아이들 이제 낮잠 자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인데요. 이것도 화각이 좀 크게 나오면은 너비가 좀 짐작이 되실 텐데, 어머나 선생님. 네, 이렇게 거실에서 애들 굉장히 연령 통합으로도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연령 통합이라는 말은 오전에는 아이들끼리 그 각 방에서 주로 생활을 하지만 오후에는 이제 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1층에서 놀이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영아반 3, 4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저희는 반짝반짝 불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반응하고 이런 놀잇감은 잘 없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무 토막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인형 놀이, 그리고 코스튬, 의상 같은 것들도 애들이 많이 갖고 노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주어지는 것만 반응하고 놀지 않게 직접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들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역할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방에서도 애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멍하게 마당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가 1층 방인데, 사실 1층에 또 방이 있지만 지금 뭐 다 보기는 그렇고 제가 주요한 위치들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밑도 사실 되게 재밌는 공간이거든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 종이 블럭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었다, 기찻길도 만들었다가 하면서 놀고, 이 밑에도 깜짝 공간이 있어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요. 2층은 주로 5, 6, 7세 아이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5, 6, 7세 아이들은 2층에서 한 방으로 통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졸업한 아이들 이렇게 사진도 걸려 있죠. 졸업한 아이들 막 초등 돼서도 와서 이제 7세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초등 1, 2학년 졸업한 아이들이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가니까 나 이렇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요. 2층 이제 여긴 거실인데, 애들 이제 낮잠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내 놀이 하는 날 여기서 주로 예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도 있고요. 색연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면지라든지 이런 뭐 종이심, 휴지심 같은 거, 집에서 안 쓰는 상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애들 자유롭게 창작놀이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촉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이들 주로 지내는 5, 6, 7세 아이들이 주로 지내는 2층의 큰 방인데요. 이 바닥에 보시면은 땅 따먹기 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 전래놀이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 셋이 절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마당에서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거 하고, 여기 애들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좀 가급적이면은 전통 우리의 삶, 그리고 자연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배워요. 봄에는 뭐 개구리가 잠을 깨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강강술래라든지 이런 전통 놀이 같은 것들 이런 거 배우고요. 책도 엄청 많이 읽어요. 맨날 애들이 낮잠 자고 일어나면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 교구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무라든지 종이 블럭으로 하고, 여기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에요.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마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죠. 여기 바로 뒤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산이 멀지 않아요. 정말 딱 문 앞에서 2분, 3분 정도 거리라 가지고 그냥 산 마당이라고 불러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중요한 곳만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곳 한 곳이 있네요. 미끄럼틀. 애들이 미끄럼틀을 되게 사랑해요. 여기서 이제 큰 언니 오빠들도 있지만 작은 아이들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끄러지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방이 있고 화장실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아이들은 사실 기저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5, 6, 7세 되면은 스스로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구석구석 보세요. 사실은 여기 와서 보고 실제로 좋아서 결정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거 있다. 이게 뭐냐면 생일천인데요. 그 생일을 맞은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이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각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이들이 부모들도 다 서로 알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개의 특징, 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다 알아서 다 고양이 그림 그리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파도 감사합니다. 잠깐 이게 저희가 노트북을 움직이면서 한 거라서 잠깐 세팅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투어 잘 보셨죠? 상담 오셔가지고 한번 진짜 아이랑 같이 오셔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저는 저희 어린이집 제가 뭐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보통 어린이집은 이렇게 어린이집 안의 모습을 사실 등원 상담할 때 정도만 보고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는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항상 자주 와서 뭐 청소도 하고 아이들 등하원 때도 자연스럽게 들락날락 하면서 아이들이 요즘 뭐 하고 노는지 어떤 장난감이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동육아 소리난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인데요. 공동육아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육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에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은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혹시 선생님 없이 부모들이 그냥 같이 봐주고 그런 걸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 이 말은 공동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홈페이지에 거의 공동육아란 이 페이지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굉장히 공감해서 가져와 봤고요. 공동육아는 1991년에 공동육아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첫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94년에 신촌에 우리 어린이집으로 서울 신촌에 우리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촌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대기가 많아서 기다리고 있던 은평구 엄마 아빠들이 그럼 우리가 만듭시다 해서 개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6년에 개원했고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모두 다 같이 함께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모두 회원 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교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인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88곳이에요. 이 중에 어린이집 72곳, 그리고 대한초등학교나 방과 후 교육활동 기관으로 16곳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육아가 간단히 얘기하면 협동조합으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적합한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아이가 등원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운영법인인 은평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협동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일단 함께 조합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생각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매월 1회 각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와 그리고 담임 교사가 함께하는 방모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재정 소위에서는 이제 저희 조합에서 뭐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홍보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회나 혹은 상담 같은 것들을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협동해서 어린이집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출자금 등 납부하고요. 안정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기금이나 어린이집 운영 비용, 조합비 등을 납부합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조합 처음에 가입할 때 아이가 등원을 시작할 때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제 출자금 등등 납부하는 돈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월마다 내는 돈, 그걸 월 조합비라는 이름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협동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가능하다면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저희 청소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네,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각 가정 한 대여섯 가정의 네, 부모 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함께 대청소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교사분들께서 그 연차나 휴가를 가게 되시면 그 부분을 네, 엄마 아빠들이 아마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교사 역할을 합니다. 아마 활동이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꽃 같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당 한 연 6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 아이와 친구들이 동생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심지어 선생님이 어떻게 혼내시는지, 어떤 아이와 어떤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은지, 우리 아이는 평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부모인 내가 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 온갖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김장을 같이 함께 한다거나 혹은 이제 세시절기에 맞춰서 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뭐 설이나 대보름 뭐 이럴 때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행사를 합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이 방 구성이 크게 이제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연령 통합 보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1층, 2층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1층을 오도손방이라고, 오손방, 도손방에서 오도손방이라고 부르고, 2층을 어울림방이라고 부르는데요. 1층에서는 이제 3, 4세들 지내요. 2025년 이제 신학기 기준으로는 22년생, 23년생이 지내는데요. 2025년에는 현재 22년생 한 명 있고 23년생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있고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2층에는 19년생부터 21년생까지 5에서 7세 친구들이 지금 11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9년생 5명, 20년생 1명, 21년생 5명. 그래서 20년생 친구들도 네, 와주면 좋겠습니다. 각 방은 지금 현재 담임교사 한 분씩 계시고요. 담임교사 외에 보조교사분이 네, 어울림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로 예, 활동해 주시는 보조교사분 한 분,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1층에서는 네, 보조교사분들이 보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소리나는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나는에서의 일과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하루 일과와 함께 어떻게 생활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또 다른 저희 어린이집에서 네, 잠깐 카메라를 켜고 네, 저희 대표 교사이신 한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7세 여아를 보내고 계신 다람쥐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면 되는가요? 예, 저희가 소리나는 에서의 일상 하루 일과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시부터 등원을 시작하고요. 요때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그래서 8시 40분까지 오면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지금도 한 대여섯 명의 어린이들이 같이 아침을 먹고 있고요. 보통 밥과 국으로 이루어진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놀고 자유놀이를 하고 있으면 이제 9시 50분까지 모두 등원을 하게 되고요. 10시에는 모두 모여서 1층, 2층 따로따로 모여서 모둠 활동을 하면서 간식을 먹고요. 요때 이제 어디로 나들이를 갈지 혹은 뭐 오늘은 어디서 놀지 같은 것들을 계획을 좀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시 20분부터 나들이
바깥 활동을 하러 나들이를 떠나고요. 충분히 놀고 들어오면 이제 11시 50분에 점심 식사 및 양치질을 하고 1시에 낮잠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 한 1시 반에는 낮잠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3시 반에 오후 간식을 먹은 후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놀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5시 반까지 하원하기 전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지막 7시 반까지는 이제 하원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소리도 나오나요, 여기? 네. 아, 네. 예, 등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 저희는 엄마 아빠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등원할 때 방까지 모두 들어와서 뭐 준비물 옷 같은 것도 다 바구니에 챙겨 놓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 안에까지 다 들어와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일찍 온 어린이들 저희 예, 태양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침 놀이를 자유롭게 실내외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이제 10시가 되면은 모여서 모둠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나들이를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들이는 보통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산도 있고요. 이날은 또 산을 갔네요. 네, 산이 힘들고 어린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지만 또 계속 다니다 보면은 체력들이 좋아져가지고 꽤 먼 거리도 잘 다니더라고요. 이날은 또 다른 곳에 가보고 예, 주변에 있는 다양한 놀이터들도 가서 뛰어놀고 좀 일찍 이렇게 나간 날은 간식을 싸서 나가기도 해요. 간식을 먹는 거였네요. 주변에 있는 것들 막 탐색하기도 하고 전래놀이 같은 거를 같이 배운 전래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나들이를 마치고 오면은 매우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낮밥을 먹는데요. 네, 아이들이 보통은 집에서 잘 안 먹던 것도 와서 보면 잘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김치를 집에선 절대 안 먹는데 어린이집에 와서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통 선생님들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도 먹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낮잠 자려고 모두 누웠고요. 네, 뒹굴뒹굴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오전 일과였고 이제 오후 일과. 여기가 저희 텃밭인가요? 네. 네,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3시 반쯤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이제 간식을 먹을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간식을 먹거나 난 이후의 시간을 자유놀이 시간인데 이때도 실내외에서 자유롭게 자유놀이가 진행됩니다. 저희 모래놀이터가 아주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지금 산마당이라고 산 올라가기 전에 있는 넓은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한동안 또 밧줄놀이를 했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는 팥배나무 숲인 것 같네요. 조리사 태양이 퇴근하고 계십니다. 5시 반부터 이제 하원이 시작되고요. 하원 때도 마찬가지로 아마들이 모두 들어와서 안까지 들어오셔서 하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원 시간은 5시 반이지만 현재는 이제 1층에서 생활할 3, 4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적응 기간을 좀 길게 갖고 빠른 하원 경우 4시 반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응 기간 3개월 두고요. 근데 하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많이들 더 놀다 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들은 이제 그 3, 4세 친구들 놀던 영상인데요. 네, 저희 오도손반 3, 4세 아이들이 어디에 가는 건가요? 서울은 서울응에 갔었는데 이날 이렇게 하면 돌 던지기를 한 20분 동안 충분히 애들은 같은 놀이가 계속 반복되니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놀고 있는 영상입니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유놀이를 지향하는데 아이들의 욕구와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을 많이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건 계절별 예, 날씨. 저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낙엽이 지나 미세먼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나가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바깥 활동을 매우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우비를 입고 모래 진창이 되도록 뛰어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놀이죠. 눈이 올 때는 썰매도 타고 눈놀이도 눈 뭉쳐서 만들기도 하고요. 스키바지 같은 거 필수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산에 바로 앞에 있는 산에 낙엽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로 애들이 낙엽 뿌리는 일도 하고 뭐 집도 만들고 쓸기도 하고 벌레가 막 머리에 붙어 오기도 하고 정말 자연에 놀 수 있는 재료들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삽 가지고도 한 1시간 놀죠. 네. 네, 저희가 일과표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먹고 자고 놀고 정도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과표를 짜는 이유는 이 자유놀이라는 게 중간에 끊기지 않고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분절하지 않고 좀 길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에서 보면 충분히 핫놀이로 지속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얘네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논 것 같지만 아이들은 아직 못 놀았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안 나가게끔 아이 스스로 충분히 몰입을 해서 놀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자고 놀고 정도의 일과표만 가지고 있고 이 자유놀이 시간에 뭐 세시절기 활동이라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뒤에 이제 설명되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사와 부모들이 같이 오가는 교환일기 같은 날적인데요. 그날 있었던 아이의 뭐 호기심 어린 뭐 내용이라든지 뭐 그날 있었던 발달 상황이라든지 있었던 일이라든지 했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적어 주십니다. 그럼 이거 보고서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때 아이들의 하루하루 일과를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 소리나는에서의 교육은 보셨겠지만 실천적인 생활 중심의 비형식적인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이렇게 막 제목과 막 표지가 탁탁탁 있다기보다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안에서 연계가 돼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생태 중심, 관계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생태 중심은 먼저 자연을 우리가 오롯이 느끼고 사계절을 모두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거를 매우 중시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들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매 계절 바뀌는 자연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거기서 자라는 채소들도 키워서 먹어보고 면서 또 자연과 연계를 할 수 있고요. 또 새시절기는 저희 공동육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새시 풍속들과 절기들을 보면서 우리 자연과 지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자연이 크고 자라고 나고 또 돌아가는 그런 연계되는 순환성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요. 그게 또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 식재료의 중요성까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체험을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하루에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열매가 열렸다든지 그걸 먹어본다든지 또 무엇을 심을 것인지 하는 거를 다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일회성 체험이라든지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에게는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계 중심, 아이들 간의 소통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모둠 활동, 또 날저기 소통, 또 저희는 가정들 간의 마실 문화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합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또 어느 집에다가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또 주말에 누구 친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는 이런 마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정과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리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아이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은 더 폭넓은 어른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핵가족 문화에서 좀 대가족 같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어울리면서 어른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빠 말고 다른 집의 아빠와 어떤 놀이를 했던 게 굉장히 재밌었다. 이런 기억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저희가 두레생협 식자재를 모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대에서 행사를 또 조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놀이 중심을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천합니다. 자발적인 자유놀이를 권장하고요. 전통 문화를 재구성하는 전래놀이와 새시절기, 그리고 감수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 예술 활동, 미술, 음악, 동작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새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전래놀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미술 같은 거는 자유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작은 선생님들하고 전래놀이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율동 같은 걸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스스로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힘을 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월별 일정으로 보았는데요. 크게 보시면 일상 나들이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각 계절마다 누릴 수 있는 자연의 그런 풍성함을 즐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텃밭 활동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지요. 그리고 요리 활동 노래는 한 달에 한 번, 또 노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새시절기는 그 달에 해당하는 새시절기 해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계해서 이야기를 듣고 놀이도 하고 또 텃밭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네, 3, 4, 5월은 보통 봄이라서 이런 봄의 꽃과 자연물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쭉 보시다가 좀 독특한 게 있다면 5월에 터전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3, 4세는 아니고 5, 6, 7세 아이들이
터전 우리 어린이집에서 1박 2일을 네. 자는 거죠? 저희 선생님이 더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 터전살이는 이제 유아들이 할 수 있고 유아들이 하룻밤 터전에서 자면서 스스로 독립해 보는 기회도 가지고 부모님들과 독립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아이 스스로 좀 크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터전살이를 할 때는 저희가 아이들 계속 낮잠을 재우는데 하루 종일 온종일 놀고 싶은 욕구도 애들한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종일 놀고 그 다음에 하룻밤을 터전에서 자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상하반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터전살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터전 내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나가서 하루 온종일 살아보는 기회를 가지는데 그걸 들살이라고 표현하는데 들살이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익숙한 터전에서 하룻밤 자고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나가서 하룻밤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활동입니다. 네, 터전살이가 5세 때 저희 아이가 처음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엄마랑 떨어져 보는 게 좀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갔다 온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 나 밤에 나가서 불빛 비추고 막 놀았다고 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의 아이를 제가 되게 어리게 본 게 아닐까. 얘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자신감을 좀 심어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네, 이게 이제 후속 오는 그 들살이의 약간 예비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먼나들이라는 게 있어요. 4월, 5월에. 그때는 이제 나들이를 주변 인근으로만 가던 나들이를 조금 멀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밥까지 먹고 돌아오는 먼나들입니다. 네. 또 이제 6월, 7월, 8월도 똑같은 루틴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있다면은 6월에 들살이가 있죠. 요거는 조금 멀리 용인이나 뭐 동두천 쪽에 있는 수양관 이런 데도 가고요. 네, 그런 데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고요. 서부지역 공동육아 연합 단호 행사. 이거는 이제 저희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근데 서부지역 어린이집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어디냐? 거기 어디죠? 난지점 공원에서 네. 하고 저희가 지역 연합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 단호 행사 뭐 정월 대보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역에서 크게 하는 행사로서 이어서 받아서 저희 서부 지역의 마포, 서대문, 뭐 강서까지 해서 거기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지점 공원에서 하고 있고 단호랑 반보기를 하고 있어요. 반보기는 9월쯤 하는데 반보기는 옛날 대가족은 가족 행사였지만 반복이라는 의미는 그 항상 시댁에서 살다가 친정을 가기 힘든데 예전에는 그래서 친정 가기 먼 거리에서 친정 부모님이랑 시댁에서 중간점에 만나서 그렇게 만나는 걸 반복이라 하는데 그런 개념을 살려가지고 상하반기로 상반기에는 단호 행사를 지역연합에서 한 6개, 7개 터전이 만나서 행사를 같이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9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가 6월에 있고요. 또 6월, 7월, 8월은 보시다시피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놀이가 하나 추가된다면 마당 물놀이. 마당에서 호스로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영장, 실내 휴대용 거치하는 수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채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채소 거두는 거 이런 게 또 이때의 재미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텃밭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요리 활동들은 텃밭에 나오는 재료로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회용 그 체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뿌리고 다듬고 물로 씻고 잘라서 결과까지 만들기까지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먹어보는 경험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성취감이랑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물을 갖다가 먹는 경우는 처음에는 못 먹다가 그거를 전까지 만들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고 버섯 싫어하는 아이들도 버섯전을 뭐 직접 해서 만들다 보면 먹는 기회를 가지고 그러면서 식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도 돌나무를 어디서 뜯어서 먹어봤더라고요. 여기 바로 텃밭 앞에 있는데 저도 집에서 주지 않았던 식재료인데
돌나물 나 먹어봤다 엄마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쑥도 뜯어서 먹어보고 아이들이 좀 이제 식재료들에 대해서 좀 미리 경험해보고 조금 편식도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가을로 가볼까요? 네, 9월, 10월, 11월 요때는 이제 가을이라서 산과 놀이터, 마당 요런 데서 이제 낙엽 놀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김장 채소도 가꾸고요. 그래서 김장도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번에도 다 무도 썰고 양념도 막 묻혀보고 하면서 실제로 김장까지 해보는 활동을 했고요. 또 네. 9월에 행사가 있네요. 네, 9월의 행사 중에 추석 행사라든지 아까 보셨던 단오 행사라든지 뭐 추석 저희가 단오나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후 시간은 5시부터 같이 모든 행사를 좀 같이 하고 있고 추석이나 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가족 내에 중심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지내지만 뭐 네,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아이들끼리 하는 행사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어떤 걸 더 설명해야 되죠? 터전살이 들살이 아까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요때 9월, 10월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 하반기 되면은 음. 저희가 연령통합이기도 하고 7세들은 그때쯤이면 낮잠도 줄고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필요한 시간이라서 하반기부터는 7세들만 따로 준비를 7세 활동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때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좀 앉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앉아 있거나 뭐 심을 가지거나 하는 시간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손끝 활동을 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때쯤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 초대해가지고 초등생활도 엿보기를 하고 그래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7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요리 활동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제빵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댁에 가서 빵도 구워보고 또 바느질도 하는 회기가 있었고 또 은평 둘레길을 완주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인증을 하고 하는 사진을 봤는데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기대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월, 2월은 겨울 시즌이죠. 이때는 아무래도 눈이 오거나 얼음 같은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눈놀이, 썰매 타기, 얼음 만지기 그리고 이제 텃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동지 행사랑 해보내기 밤. 해보내기 밤은 이제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같이 연극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행사를 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보내기 밤은 아이들의 잔치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터전에서 좀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준비를 해서 다 같이 즐기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내보내기 밤은 다 같이 치르는 행사 그리고 보자. 또 설 행사, 1월, 2월 정월대보름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는 뭐 달집 태우기라든지 지불놀이라든지 앞에 불 피워놓고 소원지 태우기 뭐 이런 행사들을 하루 잡아서 하는 거고요. 놀이터 마당. 네, 그리고 졸업식이 있고요. 새학기 준비의 날.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 소리나는에서의 일상이 자유놀이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월별 일정 모두 설명드렸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나들이를 가는 장소들인데 저희 어린이집이 표시돼 있죠. 그 주변으로 팥배나무 숲, 타이어 숲, 비밀의 숲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붙인 이름이고요. 고기가 모두 앵봉산 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팥배나무 숲만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어른도 조금 체력을 요하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은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다리 근육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 타이어 숲, 그리고 그 주변 놀이터 이것들을 다
네, 선생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산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산으로 가고 그 아이들이랑 모둠을 통해서 정하는데 날이 좋은 날 모기가 없거나 뭐 그 산에서 놀기 좋은 날은 주로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고 산으로 가기 힘든 시기에는 놀이터로 또 주로 다니는데 각자 쓰는 권육이라든지 하는 활동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산에서 놀 때는 조금 더 자연물 아무것도 없이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가 많다 그러면 놀이터에서는 놀이기구를 사용해서 놀고 아니면 아이들이랑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같은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멀어진 곳에 있는 뭐 모아나산이나 종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린이집이 마을버스 종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아나산이나 종천공원은 또 마을버스 종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에 내려서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허둥대지 않고 그런 안전의 위험성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종점과 종점으로 이어지는 나들이 장소는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봄이라든지 날이 좋을 때는 그리고 한여름엔 또 나들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럴 때는 버스에서 좀 에어컨 쐬면서 이동해서 그늘을 찾아서 종천공원에 그늘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충분히 물놀이랑 물을 이용한 놀이랑 그늘을 찾아서 놀고 그리고 시원하게 버스를 타고 다시 종점이 어린이집에 와서 놀고 그렇게 해서 나들이 장소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그 나들이 장소에서만 오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진짜 장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들은 나중에 커서도 얘들에게는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 여기까지가 저희 생활하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다람쥐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충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 지금 5세, 3세 보내고 계신 네,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에서 아마라고 서로 부르거든요. 네, 아마인 커피랑 같이 경험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개월 만 3세 그리고 24개월 만 2세 두 아이를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연령의 아이, 가장 최근에 등원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입장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에서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가 가장 하루 중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집만큼 편안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만큼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선택의 1순위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꽤 허용적인 편에 속하는 교사이고 제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도 아이들이 주위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파악하는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경험 그리고 아이를 밀도 있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응원할 수 있는 어른이 필수 요소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 바로 소리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정말 상반된 두 아이를 모두 보내본 결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성향과 무관하게 아이가 아이 자체로서 행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아이에게 체득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원 전까지 저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고 2-3시간만 제가 안 보여도 엄마를 부르며 울던 아이가 등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에게 안겨서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감동입니다. 이유식 시작부터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는 것이 늘 숙제였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로 한가득한 식판을 모두 비웁니다.
낮잠이고 밤잠이고 차를 태워 몇 바퀴를 돌아야 자던 아이가 등원하자마자 낮잠을 누워서 2시간씩 잡니다. 엄마 아빠 두 마디밖에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큰 소리로 선생님과 다른 엄마 아빠의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니 부모가 행복하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저와 같은 행복을 꼭 느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얘기하려고요. 네. 그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부모의 생각은 커피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이제 아내가 여기를 보내자고 했을 때, 네, 사실 제가 열심히 알아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하고 이런 것보다 자연하고 좀 더 가깝게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동의하였는데,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또 정말 걸어서 1분 거리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그래,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하드보일드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막상 와서 보니까 뭐 자연을 즐기고 뭐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뭐 그런 것들도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흔히들 아마 모두가 들어보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근데 이 마을이라는 것이 돈 주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이 조합 자체가 마을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나는 어린이집이 마을회관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네,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다른 부모들과 교류하고 하면서 서로 어차피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들이 있고, 네, 그런 부모들과 당연히 갈등도 있죠. 그렇지만 뭐 모든 마을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듯이, 네, 서로 풀어가고 하면서 되게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말 그대로, 네,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니면 이런 마을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 이번에 그 어린이집 이 설명회를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누릴 수 있고 부모들은 얼마나 일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전부 어떻게 보면 이 소리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마을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아빠로서 좋은 점은 사실 많은 아빠들이 다 얘기를 하시지만 직장에서 한 그 다른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그냥 대부분이 그냥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자고, 네,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아빠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소리나는 아빠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모여서 술 먹은 더러운 입으로 밤새도록 애들 얘기를 한다고. 네, 굉장히 저 같은 아빠들을 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빠들이 모여서 정말 저도 단 한 번도 무슨 주식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 얘기하기에도 바빠가지고 어떤 아이랑 어떤 아이가 싸웠다면서요. 뭐 우리 아이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 집은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밤을 샐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부모들에게도. 네, 그런 말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네,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다. 네, 이제 소리나는에서의 생활이나 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후기를 조금 나눠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원화 모집하는 어떤 연령대를 원화 모집하고 있고 과정은 어떠한지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20년생, 22년생, 23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18개월 이상으로 잡았는데 18개월 이상으로 잡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들이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발달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께서 그런 과정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보육할 수 있는 정도를 이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등원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아까 그 후기 나눠주셨던 커피 둘째 세훈이는 조금 일찍 등원을 하였죠? 아닌가? 네. 등원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어린이집 원래 대기하는 거? 네, 아이사랑 포털 거기서 등원 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링크를 보여드릴 텐데, 네, 저희가 그래서 따로 구글 폼으로 등원 대기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 이제 홍보소에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연락을 드려서 이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고 가벼운 방문 상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일 이제 보육 시간이 끝난 시점 한 6시 반 정도부터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마음을 먹으시면 이제 정식 면담을 합니다. 정식 면담은 이제 새로 오시게 되실 신입 가정 부모하고 저희 이제 조합 운영위원회 다들 부모입니다. 그리고 대표교사 아까 잠깐 보셨던 한이랑 같이 면담, 올해는 대표교사 바뀌시죠? 네.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상호간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고요. 조합 가입하고 나면 아이가 등원하기 전에 먼저 사전 암화 활동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분께서 오셔서 어린이집을 일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일일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날 이제 이 암화 활동을 하러 오신 부모께서는 별명을 받게 되실 거예요. 별명도 이제 아이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어줍니다. 제 별명 거미줄도 아이들이 지어준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암화 활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지낼 어린이집의 그 하루 일과를 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등원 날짜를 정하고 교사와 협의해서 적응 기간을 갖는데요. 적응 기간은 보통 한 2주 정도 프로세스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부모랑 같이 있다가 점심 먹기 전에 하원하고 같이 먹고 한번 하원하고 잠도 한번 자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영상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5시 반에 하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들어온 1층 생활할 이제 3, 4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쉬움들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벌써부터 5시 반에 데려가야 된다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오전에 놀고 낮잠 자고 점심 먹으면 한 3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낮잠을 자고 그냥 바로 데려가느니 또 뭐 그냥 일찍 데려가는 게 낫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생활하다 보면 느끼게 되실 텐데, 그래서 조금 빠른 등원을 적응 기간 3개월 동안은 하원을 4시 반 정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지금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어서 채팅으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이번 설명회를 신청하신 폼에 주셨던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출자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자금은 이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서 내는 가입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이제 조합 가입 출자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오게 되면 이제 150만 원을 더 내는 걸로. 그래서 이 출자금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반환되는 방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출자금으로 이렇게 수백만 원 목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어린이들과 더 많은 부모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네, 파격적으로 출자금을 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금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혹시 공동육아를 고민하셨는데 비용이 네, 많이 들어서 걱정이셨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네, 생각을 다시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출자금을 내고 가입비, 이제 조합 가입할 때 가입비가 따로 있고요. 출자금 10만 원은 이제 졸업하거나 탈퇴할 경우 반환되지만 네,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현재 저희 조합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네, 대출 받아서 네, 어린이집을 부동산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 상환 용도의 일종의 후원금으로 특별 회비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등원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납 가능하고요. 조합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월 내는 이제 보육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보육 지원을 당연히 저희 어린이집도 받고 있고 그 외에 각 가정에서 매달 내는 보육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나이마다 이제 차등으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3세가 19만 8천 원, 4세가 25만 원, 5세 이상이 43만 원인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 조합, 저희 어린이집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어린 친구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저희 어린이집이 네,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많은 아동을 보내고 있는 네, 조합원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대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저희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고요. 이 금액은 뭐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조합에서 같이 모여서 네,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자 분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협동조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매년 이제 잉여금을 남기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가정이 과잉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조합이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각 가정이 돈을 더 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익금을 매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해 어린이집 재무를 결산하고 나서 적자 금액을 이제 가정 수에 나눠서 분담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네,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적자 분담금은 이 원화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그리고 원화들의 그 나이, 연령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매년 다른데요. 최근에는 적자 분담금이 100만 원이 넘었었던 적도 있긴 하고요. 수십만 원이었던 적도 있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분납 가능합니다. 등원이 고민이라고 그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등원 차량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차로 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산이 1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언덕 꼭대기에 있긴 한데 네, 등원 차량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가정이 자가로 네, 등원을 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 가정은 이제 버스로 등원을 합니다. 마을버스 종점이거든요. 저희 어린이집이. 네, 그래서 그렇게 등원을 하고 계신데 거주지가 가까운 가정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축 쪽에서 등원하고 계신 가정이 지금 한 4-5가정 정도 있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정들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한 가정 차로 아이들 다 카풀로 네, 등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하원을 내가 직접 우리 가정 나와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일 경우에는 거주지가 가까운 분들끼리 또 이렇게 협동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는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는 거의 수시 입소가 가능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3월이 지났다고 입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25년 3월부터 등원 가능한 모집 인원은 총 7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상 대기 신청 네, 순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를 많이 나가는데 당연히 미세먼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는 제가 이 단위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어린이집 딱 들어오면 문을 열자마자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패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80 미만, 초미세먼지는 35 이하일 때 나들이를 가고요. 나들이를 가지 않는 날은 이제 실내에서 놀거나 아니면 마당 정도에서 놀거나 그렇게 놉니다. 식재료는 현재 100% 두레생협 무농약 유기농 식재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비가 이런 데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저희 어린이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가입할 때 이제 CCTV가 없음에 대한 동의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저희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 보육기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CCTV인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대문에서 그냥 아이를 교사에게 맡기고 헤어지는 방식으로 등하원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할 때 부모가 자유롭게 어린이집에 드나들고 교사와 인사하고 다른 아이들이 아침부터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보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CTV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아까 암호 활동이라고 표현했던 그 일일 교사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조합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 기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부모와 교사가 협의해서 2주 정도의 시간을 기본적으로는 갖고요. 최대 3개월까지 이른 하원 오후 4시경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 되게 글자와 수 개념 같은 것도 교육하나요?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글자 수 개념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학습지를 해본다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들 공부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글자 수 개념을 익힙니다. 저희 딸아이 얘기를 드리면 저희 딸아이도 지금 이제 올해 7살이 되었는데 읽고 쓰기를 다 합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 뭐 교사들의 이름, 뭐 그런 것들이 써 있고 달력에 있는 숫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자기 이름부터 읽기 시작해서 그걸 써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조금 빨랐던 편인데 이런 아이들이 또 한 명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요즘 이제 듣기에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혹은 이거 어떻게 써? 친구들이 물어보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점점 이제 읽고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기질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것을 익히는 속도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글을 다 못 떼고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부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저희 졸업한 조합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소리나는 어린이집에서는 일단 조합 차원에서는 사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하원이 5시 반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5시 반에 하원에서 집에 와서 아이랑 저녁 먹고 시간 보내면 사실 잘 시간이 되거든요. 딱히 사교육을 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아까 이제 학습이란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학습에 가까운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은 이 나이대 모든 교육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사실 그런 기준은 없죠. 여기까지가 사교육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보내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매달 하고 있는 방모임을 통해서
교사랑 다른 부모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참여 어느 정도인지 또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모 참여를 아까 저희 이제 협동조합으로서 세 가지의 협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빗대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총회가 연 2회 내외 정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네,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 과정은 이제 뭐 매년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 혹은 운영진 네, 교체에 대한 결정,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합원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들은 이제 육아에 대한 교육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육아하는 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네, 함께 교육하고, 이제 신입 조합원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공동 육아를 처음 경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동 육아란 무엇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죠. 그런 교육 활동이 있는데, 교육 활동은 반기에 한 번 정도 네,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이제 신입 조합원이 됐을 경우 신입 조합원 교육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모임은 네, 아주 필요한 모임이죠. 이제 한 달 동안 교사는 이 방의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모들과 함께 평가하고, 부모들은 또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과 어린이집 생활 전반을 논의합니다. 네. 그리고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협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조합원 교육에 관련된 고민과 계획을 짜는 이제 교육 소위가 있고, 뭐 그 저희 조합의 이제 세입 세출 같은 것들을 네, 정리하고 수행하는 재정 소위가 있고, 네, 이렇게 원화 모집을 담당하는 홍보 소위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결국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뭐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설적인 부분을 맡는 소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고 있고요. 가정당 최소 한 곳 분과는 참여를 하고, 각 분과는 월 1회 네, 회의를 합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마 활동, 네, 연차나 휴가를 쓰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일일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1년에 가정당 5.5일 내외인데, 저희가 어제 네, 임시총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당 5일 정도 네,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청소가 네, 있고요. 그래서 1년에 12달 중에 총 6일 정도니까 각 가정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출자금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당연히 명절이 되면 마을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오나 설이나 추석 때 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송년 잔치를 또 한 해를 보낼 때 또 마을 잔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송년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MT 같이 네, 이제 조합원들, 모든 조합 가정들 다 모여서 네, 들살이를 가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부터는 네, 실시간으로 혹시 채팅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계신 조합원들 중에 네, 답변을, 지금 3시 16분인데요. 한 20분까지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고, 그 4분 동안 혹시 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조합원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네, 혹은 이 설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도
네. 하도. 네, 그러면 제가 채팅을 보고 있는 사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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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3세 때 아이 와가지고 7세까지 있었으니까 3, 4, 5, 6. 네. 오늘 올해가 5년 차네요. 근데 진짜 네. 그 설명회를 우리 사는 활동을 설명회를 듣는데도 되게 빡시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다들 맞벌이 하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행사 많고 막 MT 같은 거 있고 뭐 세시 명절 막 다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엄청 막 모여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세시 절기에 따른 행사라고 하는 거는 애들 뭐 설, 추석 이런 건 그냥 애들끼리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 한복 입고 같이 뭐 송편 빚고 만두 빚어서 주변에 경로당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날의 의미가 뭔지 자연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신 어떤 얘기들 들으면서 배우고 이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1년에 딱 한 두어 번 정도 부모들도 같이 참여해도 되는 뭐 이렇게 세시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단오랑 정월 대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5시쯤에 한 1시간 정도 오고 싶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계시는데 나도 옛날에 쥐불놀이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으면은 애들 이제 그날 생활 끝내고 강강술래 같은 거 같이 하는 거 1시간 정도? 네, 뭐 요런 거 하고 뭐 그날 애들이 만든 빚은 떡 같은 거 같이 나눠 먹고 끝. 뒤풀이도 없다 심지어 6시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그 외에 뭐 필수로 그래도 우리가 공동육아 하고 있는데 서로 아름아름 만나는 가정들끼리만 친하지 말고 다 같이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얼굴 보고 큰애들은 어떻게 잘 학교 가서 크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행사로 1년에 딱 한 번 MT 같은 게 있다. 심지어 작년에는 1박도 안 했고 그냥 당일치기로 끝났던 것 같죠? 맞나요? 1박 했다. 1박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가고 거의 이런 수준이라서 김장도 필수 아니에요. 네, 그냥 작년에는 저희 어린이집에 아빠들 중에서 이런 걸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엄청 자발적으로 아빠들이 김장 준비해서 김장 할 테니까 김장 다 되면은 와서 보쌈이나 먹자 이렇게 하신 아빠들이 몇 분, 한 3-4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 아빠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빠들도 그럼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갈까? 이러면서 몇 분 오셨고 다 오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할만하다 생각보다 저도 맞벌이고요. 대부분이 맞벌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대 부모들이 생활하기 약간 적합한 형태 정도의 근데 너무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 애들만 키워야 되면은 주말마다 어디 자연활동 하러 가야 되나 캠핑장 가야 되나 막 프로그램 채워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토탈 패키지처럼 그냥 일상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도의 돈 내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애들 되게 배울 거 잘 배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뭐 더 질의응답 하실 부분 네. 있으실까요? 질문이 몇 개 오, 들어와가지고 하니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영아반 아동대 교사 비율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영아반이 3, 4세 우리 나이로 3, 4세니까 만 1, 2세 통합방으로 지내고 있고요. 담임교사 한 분에 보조쌤이 한 분에 계세요. 그래서 이 5명이 꽉 차도 교사 2명이 아이들 5명 그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명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교사를 또 채용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영아반 교사를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은 영아반 3, 4세 통합으로 해서 7명이 있는데 교사 3명이서 보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맥스로 하면은 교사 1명당 영아는 3명 2-3명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거리는 주로 어떤 걸 먹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그래서 제가 식단표를 떼왔어요.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네. 네, 안 보이네요. 네. 우리 인스타에 네. 한번 올려요. 저희가 그래요. 인스타에 식단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먹거리는 저희가 요 식단표는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끼리께서
두레올림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두레올림에 보면 친환경 식단표라고 있어요. 네, 여기 그걸- 마포 울림 두레생협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친환경 식단 그 올려지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달. 네, 거기 식단표를 이용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레생협에서 그 식자재를 다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만의 특성이 좀 다른 게 아침밥이 거기 식당에는 아침밥이 없어서 저희는 아침밥이 추가되고 아이들이 생일일 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좀 추가해서 변경해서 식단이 되고 있고 기본은 마포 두레올림에서 하는 친환경 식단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저희 식단표에 써져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마포 울림 두레생협 친환경 식당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이용합니다. 제철 음식을 기준으로 재료가 가진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 조리합니다. 우리나라 세시와 절기의 풍속을 살려갑니다. 육류,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를 줄입니다. 가공식은 가능한 배제합니다.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최소화하고 찌거나 삶기를 지향합니다. 주 3회 이상 제철 야채나 과일을 이용한 간식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단 외에도 저희 그 아까 텃밭에서 이제 채취한 것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먹거리 문화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생일 때도 이제 생일 잔치를 할 때 저희 이제 조리사 선생님께서 떡 케이크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와서 생일을 맞은 친구는 이제 수수 팥떡 만들어서 함께 생일 잔치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연령 통합 놀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장점도 궁금하시다.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은 유아방, 영아방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통합을 추구하고 공동 육아가 여러 가지 통합을 추구하는데 저희 터선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연령 통합이고 연령 통합은 나들이 때 같이 가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자연놀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큰 아이들은 동생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자부심이라든지 자기 동생을 배려한다는 게 생기고 동생들은 하지 못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큰 유아방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학습이 되고 아이들한테 몸에 스며들면서 당연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큰 아이들은 내 거를 좀 양보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아이들의 어깨 너머 교육이 어른들에 대해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 스스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연령 또래에서 노는 거랑 연령 통합에서 노는 거랑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기 것만 가지지 않고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연령 통합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추가적으로. 하자면 네. 저희가 어제 사실 총회하면서 교육간담회 했잖아요. 그때도 연령통합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들이 산에 가서 무슨 전래놀이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규칙이 있는 것들 뭐 누군가 줄을 움직이고 그걸 피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3, 4세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인지 발달상 이제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럴 경우 규칙을 알고 이해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저희 부모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도 딱 어깨 너머 교육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이 어린 동생들이 이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놀든 규칙대로 그 친구들이 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이 놀이를 알게 되면 깍두기 저희 어렸을 때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 외에 일을 해도 괜찮은 정도로 이제 놀이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연령이 높은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재밌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점점 이 놀이의 규칙을 알아가고 그걸 규칙대로 하는 재미를 알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니께서 해주셨는데 딱 그 설명이 이거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가 저희 그 10월에 들어오신 신입 교사 선생님도 있는데 여기는 대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육아에서 추구하는 게 저희가 공동육아의 모토가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운다. 거기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냐? 독립적이면서 강개적이면서 독립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게 공동육아 아이들의 목표거든요. 그런 게 연령통합이랑 같이 연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개월 정도 어린아이 경우에 일찍 하원할 수도 있나요? 5시 반 하원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저희가 시간을 좀 맞춰 놓는 건 전체 아이들의 좀 안정을 위해서 5시 반 하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터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연령이 어릴수록 빠른 이런 하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와서 살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봐야지만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그러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는 시간 아이들도 익숙해져야 되지만 부모님도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5시 반까지는 아니고 4시 반 정도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4시 반에 하원하는 거를 적응 기간에는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설명회를 하였는데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조합에 문의해 주시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연락처는 제가 슬라이드에 연락처를 적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일단 소리나는 어린이집 인스타 가시면은 모든 링크가 있습니다. 대기 신청서와 연락처 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사실 QR 코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 URL을 적지 마시고요. 이 설명회를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실 때 적어 주신 핸드폰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명회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고민해 보시고 등원 의사가 있으신지를 결정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9일인데 일주일 정도 후에 저희가 신청해 주신 전화번호로 등원 대기 가부를 여쭙는 문자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